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직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연이어서 중요한 지지 구간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게 될지 혹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가게 될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음수에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음의 정도도 굉장히 두터운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 미국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이 투심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장본인이 미국의 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관들의 수요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떤 기관 수요는 조금 꺾였지만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요들은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주체들이 또 기관에서 개인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크립토 퀀트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실현 도미넌스에서 이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단기 보유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이제는 장기 투자자 대비로도 굉장히 단기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미넌스 지표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기 보유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강세 심리가 강해진 것이고, 그만큼 지금 강세장 패턴에서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보유자 물량들을 단기 보유자들이 건네받으면서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되고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단기 보유자 물량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미실현 수익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어떤 국면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들의 도미넌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조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완연하게 대세 상승장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구독자님께서 CBD 지표에서 계속해서 고래들은 매집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던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재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래들의 거래 움직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물량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은 그 흐름이 좀 꺾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축적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고래보다 바로 아래 단계를 상어라고 합니다. 샤크라고 하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모으고 있고, 지금 그 흐름들도 더 가팔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래와 상어들은 아주 열심히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라고 불리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물량을 지금 던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래들의 자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돈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상당수의 물고기들이 스마트에 반대죠. 스투핏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모르고서 투기 형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코인베이스에서는 출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출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 변화들의 중심에 코인베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출금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황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시어스에서 매주마다 집계하는 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보고서에서 또 29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에 거의 4조에 가까운 금액이 유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품별로 한번 보시면은 그레이스케일에서는 계속해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이 IBIT 블랙락의 상품이 2배 정도 이상의 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도 굉장히 많은 유입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입량이 훨씬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별로 살펴봤을 때는 역시나 비트코인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비트코인 상품이 또 가장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솔라나도 유출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라이트코인과 그리고 카르다노, 폴카닷 같은 프로젝트에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솔라나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제 11주차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10주차까지의 스코어를 봤을 때 굉장히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상승의 큰 폭 자체는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들 이어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액이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ETF 유입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59,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10X 리서치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ETF 유입량이 예상보다 실망스러울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구간들을 마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암호화폐 강세장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벤트들은 다시 또 비트코인 ETF의 수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래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는 통계들도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7만 달러 이상의 수준을 회복한다면 이번 랠리에서는 과거보다 더 높은 가격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는 앞서 고래들의 움직임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 타이밍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상승하고 난 이유가 아니라 지지부진할 때 잡아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투심이 꺾였다가 또 상승을 하면은 뒤늦게 올라타고 요게 일반적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구간에서 저평가된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총선 관련된 이슈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제 공약집을 공개를 했는데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를 공약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을 정비 완료 후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내용들이 일정 부분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포함해서 더 여러 가지 방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공약을 또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요거는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스탠다드 차타드는 대표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글로벌 은행이죠. 비트코인 연말 목표가를 10만 달러로 잡고 있었는데 15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화로는 2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자, 올해 안에 2억을 돌파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정계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더 블록에 따르면은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하원 의원입니다. 프렌치 힐이 차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경쟁에 뛰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공화당이 올해 말 대선 이후에도 하원을 계속해서 장악할 수 있다면 프렌치 힐이 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프렌치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포용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이제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면은 미국 내 암호화폐 정책이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2024년 미 대선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했는데 트럼프 승리에 압도적인 베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52%로 집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온체인 지표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비트코인과 각종 주요 알트코인들 가격 전망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온체인 지표 중에서 NUPL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NUPL 지표가 지금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있냐면은 과거에 지금 대세 상승장 그 당시와 지금 비슷한 수치까지 NUPL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높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현재 큰 이익을 내고 있고 과열된 시장에서 수익 실현을 고려하는 시점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0.6 정도에 도달해 있는 상태인데 과거의 패턴에서 0.6 이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때는 되게 강한 가격 하락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일정 부분 하락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과거의 중요한 어떤 구간들을 정확하게 아주 며칠 차이로 이제 예측을 해내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표상에서 350일 이동평균의 2배가 되는 이 지점을 보라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0일 이동평균을 갖다가 이 연두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주기에서 지금 이 이동평균선과 처음 접촉하는 시점이 보통 상승 국면의 어떤 초반이나 아니면 중반 정도 지점에서 주로 먼저 한번 터치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간에 터치 없이 이제 후반기로 지금 거의 접어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터치가 일어났던 구간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상승 돌파를 하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포물선 랠리를 그렸다라는 거를 과거의 패턴상으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파이 사이클을 돌파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또 분석을 하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상승 주기에는 여전히 많은 상승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응축이 끝나고 통합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랠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지금 구간이 계속해서 매입을 이어나가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CBD 지표 보겠습니다. 네, CBD 지표는 파이어 차트상으로 지금 매도벽은 상단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가장 두터운 매도벽은 75K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빠르게 매도벽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매수벽 같은 경우는 60K 부근에서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에는 뚜렷한 매수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물량을 조금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물량을 넣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비슷한 움직임을 빨간색이 계속해서 유사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물량을 던지다가 이 구간에서는 함께 물량을 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다시 반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22동 평균선이 약간 기울기가 꺾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SI 상으로도 지금 과매수 구간을 한참 이탈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50보다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 초부터 이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 사이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그 채널을 하향 이탈했고 여기를 딱 찍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채널의 상단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하향 이탈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 갖다 빠르게 진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하향 이탈해서 이 22MA를 이제 하회하게 됐을 때는 추세 자체가 완전히 반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채널의 지지선 자체가 이제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9K까지도 지금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50SMA까지를 이제 만약에 이 구간을 하향 이탈하면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상승세가 더 힘을 내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7.8K인데요. 이 구간을 완전히 진입해서 다지기를 하고 나서 최근 최고가에 경신했던 구간이죠. 73K까지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이 80K까지도 또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추세들을 이어갈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퀀텀 점프하듯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응축 단계들을 마무리하고 나면은 또 한 번 그런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반등의 시기들은요. 어떤 시간이 얼마 이상 지나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요 구간에서 빠르게 회복을 하는 요 타이밍이 언제 오는가?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방과 하방의 어떤 매물대 움직임을 봤을 때 하방이 더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상방에도 두터운 어떤 구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상대적으로 좀 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 구간을 갖다 하향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구간 68K를 뚫고 올라가서 다시 정고점을 이제 도전을 하는 것, 재테스트를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또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더 가파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많은 롤업 프로젝트들도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르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는 22MA를 지금 일시적으로 하향 이탈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달러 조금 상단에 가격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구간 22MA 다시 뚫고 올라가서 4,000달러를 다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면은 3,400달러까지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는 50SMA가 있는 3,000달러 상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RSI 상으로 지금 50보다 상회를 하고 있고 이 구간을 잘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솔라나 가격은 거침없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 생태계에서 민코인 열풍이 불면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활성 주소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거래량 추이들이 이더리움을 상당 부분 앞서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세가 솔라나로 지금 가고 있는 움직임들인데요. 지금 205달러에서 중요한 저항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199에서 200달러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2021년 전고점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도 거의 마지막 구간쯤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저항 구간을 뚫고 나면은 260달러를 향한 이 여정들을 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RSI 자체도 굉장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랠리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세라고 하는 측면들은 또 금방 반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는 이 구간을 지켜내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22MA가 위치하고 있는 156달러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 보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좀 한번 크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매물대들, 이 시체라고 하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2MA를 하향 이탈했는데 22MA를 다시 상승 돌파하고 나면은 요 구간까지 다시 재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워처그루라고 하는 외신에서 리플이 3월 말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SEC와의 법적 분쟁이 곧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판에서 리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더리움 ETF도 아직까지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기 전에 솔라나라든지 XRP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지금 어떤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과 모멘텀 지표의 어떤 여러 요인들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자산이죠.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여러 전망들은 5월 23일은 좀 어렵다라는 전망들이 더 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요, 지금 올해 워낙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